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탄핵이 정당했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OX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여드립니다. 59분 6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찾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후보별로 OX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입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는 정당했다. O를 들어주셨어요. 정당했다.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 대통령님과도 치열한 토론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검사로서 직무 수행가 정당했느냐, 원하느냐를 올바르지 않느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검사 아닌 사람이 기소할 수 있겠어요? 기자가 기소하나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한 거다. 직무 수행이 잘 되느냐, 잘못되지 못됐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임 회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하고도 같이 수사했다. 윤석열이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갑니다. 그런 점에서 직무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예. 왜 인간적으로 죄송하죠? 검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며. 그러면 왜 뭐가 인간적으로 죄송한가요? 죄송한 일을 했으니까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인 얘기는 왜 붙여요? 검사가 법적으로 정당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만나서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뻣뻣하게 인사했고, 그리고 뭐 따뜻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거와 기소가 정당했는 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비껴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한동훈이가.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동훈이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책임 회피하고,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거다. 검사니까 당연히 기소했겠죠. 잘했느냐, 기소를 검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탄핵에 또 강을 건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들려드릴게요. 1분 20초. 박근혜 대통령 기소 정당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기소해도 기소문 하나도 고칠 수는 없네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모든 걸 담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간 간부였던 것이고요. 제가 최종적 결정. 그 당시에 자기가 모든 걸 한 거는 아니다. 중간 단계였다. 구형문을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법정에 와서 구형문을 읽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책 편향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의 선동 용어, 예를 들어 국정농단이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 기소문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란 말이 기소에 들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그래요? 언론에서 얘기한 걸 것이고요. 다만 그 시점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 후보님은 반대하셨지만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셨거든요. 찬성하셨죠. 그러면 근데 그때 나왔던 정치적 언어들은 굉장히 험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제가 기소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그 그렇게 박근혜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 적절하지 않아 기소를 보입니다. 보면은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에 있어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으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한 삼자 내불이 최서원한테 갔다. 그런데 최서원하고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을 수 있느냐. 청탁하면 말로 하지. 그래서 난 세상에 이런 논리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다 유죄 판결은 난 사안이죠. 사면되고 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특히 탄핵의 강을 어렵게 건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끄집어내셔서 탄핵의 강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 할 일은 제가 이 아니라고 말씀을 생각해요.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야당이 계속 한동훈이 계속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언제 탄핵의 강을 건너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탄핵의 강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지금 탄핵은 정점을 향해서 다행하고 있어요.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입니다. 이제 한동훈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당 대표가 되겠다고 그래요. 탄핵은 정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손석희 논리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태블릿 PC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손석희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한동훈과 손석희는 닮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탄핵의 강을 건넜다. 아까 얘기했죠.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기자로서 취재해서 방송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뭐를 잘못해요? 기자가 취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기자 언론의 문제로 삼는 거는. 두 번째, 검사에게 당신 기소가 정당이냐 물으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지. 검사로서 직무를 한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그렇게 말해도 국민들은 다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의 강은 건너지 않았어요. 탄핵은 지금 꽃을 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탄핵의 주역 두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은 당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